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이유지 기자입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통합 분석을 통한 IT 관리 방안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이 지금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베리타스 코리아의 안형진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타스 하면 저는 넷백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네네. 베리타스는 사실 뭐 제가 알기로 백업, 복구 솔루션 시장의 오래된 강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백업 복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정보 관리와 IT 통합 분석 가시성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솔루션 이름이 베리타스 엔터프라이즈 볼트와 앱타 IT 애널리틱스 두 가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가상화 클라우드 도입이 좀 확산되면서 이런 통합 분석이나 가시성 확보, 뭐 효율화, 최적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데이터가 뭐 폭증하면서 뭐 정보 관리에 대한 이슈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왼쪽 하단에 제가 써놓은 게 이제 비즈니스 컨티뉴리 그 플랜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뭔가 재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연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를 많이 도입되는데 어쨌거나 그 안에 핵심 또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여기 써 있지만 네네. 코로나19 시대 코로나19가 이제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아까 정보 관리와 그런 뭐 통합 분석 및 가시성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임직원들이 회사를 다닐 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다가 요즘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 감염이 되고 나면 전 직원들이 이제 직장 폐쇄가 되고요. 다 재택근무로 다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우리 임직원들이 일을 해야 비즈니스가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나니까 이제 업무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마련했던 방안들이 이제 VPN, 네트워크를 통해서 VPN이나 인터넷을 통해 갖고 업무를 계속 연속적으로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 유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사내에서만 사용하던 그 기밀 정보들이 자꾸 이제 집이나 외부 지역에 나가서 이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정보 유출 얘기가 나오고 산업 스파이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가장 알맞는 방안들이 VDI라고 하는 가상화 데스크톱 인프라스트럭처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VDI라고 하는 인프라가 그 망분리용, 그래갖고 네트워크로 업무를 분리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는데요. 금융권이나 공공.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업무용으로 이제 이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이 가상화 환경에 많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저희 이제 베리타스에서 쓰고 있는 VDI 환경인데요. VDI 환경에서도 이제 파일 서버 NAS를 필수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이데이터나 쉐어드 폴더 이런 식으로 OS 영역을 C 드라이브에 놓고 나머지 자기가 임직원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을 이제 NAS에 떨구는 그런 환경으로 많이 구축들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 우리 회사는 이렇게 C 드라이브 OS 영역만 딱 놓고 그대로 쓰겠다 하는 컨셉들은 이렇게 로밍 유저 파일이라고 해서 실제 이 데이터들은 다 파일 서버에 있는 건데 파일 서버에 있는 거지만 사용자가 보기에는 데스크탑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마치 C 드라이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실제 가상화 환경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이 파일 서버 NAS는 검색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인덱싱이라는 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엔터프라이즈라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검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업무하는데 뭔가 문제가 그렇죠. 있겠네요? 예전에 자기가 PC에서 쓰던 그 환경들이 또 동일하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검색하면 예전에 PC에선 바로바로 나왔는데 이제는 검색하면 그때부터 찾기 시작하는 문서 같은 거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었습니다. 저희 이제 베리타스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한 위협 이런 것도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딱 했는데
불과 4일이 딱 지나고 나서 예, 이런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예,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받고 있고 해당 기업들도 동일하게 점포 절반이 거의 영업 중단을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에 국내에서 있었던 사례.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사례고요. 결국에는 이렇기 때문에 VDI에서 생성된 업무용 데이터, 이 데이터도 랜섬웨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예, 여기가 이제 VDI 환경일 건데요. 결국에 이 외부에서 임직원들이 접근해서 사용할 건데 아무리 보안 강화를 하더라도 예, 결국에 외부에 있는 랜섬웨어는 뚫고 내부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전에 VDI 환경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랜섬웨어의 공격이 최대한 최소화됐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BCP 전략 때문에 외부에서 임직원들이 접근하게끔 만들다 보니까 외부의 랜섬웨어 데이터가 내부 인프라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랜섬웨어는 무조건 대응 방안이 백업입니다. 예. 백업을 받아야 어떠한 암호화가 되더라도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VDI 환경에 쌓여 있는 데이터들은 300TB 정도 되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백업 받는 시간도 어렵고요. 만약에 우리 기업에 있는 데이터가 300테라인데 바이러스가 다 걸렸어요. 랜섬웨어 다 걸려갖고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럼 백업해서 복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복구하는 데는 한 일주일 이렇게 대량의 시간이 걸다 보니까 업무를 전혀 못 본다라는 거죠. 예, 기업이 멈춘다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빠르게 백업 받아야 되고 빠르게 복구를 해야 되려면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VDI를 운영하면서 사용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이 동일하게 가상 환경으로 넘어가도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VDI를 구축할 때 많은 임직원들이 불만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 성능.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VDI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들 분 중에 거의 형식적으로만 구성해 놓고 안 쓰고 있는 VDI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BCP 전략으로 VDI를 도입하다 보니까 성능만큼은 최고성능, 정말 빠르게 동작할 수 있게끔 최고성능으로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용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지금 PC 노트북이 한 250기가, 500기가, 뭐 1테라 막 이런 디스크들을 쓰고 있었는데 VDI로 가면서 용량이 한 50기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VDI 운영하는 고객사들 가보면 어떻게 데이터를 늘려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지우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내 현업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우라고 하니까 용량 부족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용량이 부족하면 VDI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성능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비쌉니다. 예,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용량 큰 스토리지는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색. 예, 검색이 느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랜섬웨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PC는 랜섬웨어가 걸려도 내 PC 하나가 당하니까 자기가 이제 백업 복구를 하면 되지만 이제 VDI로 넘어가면서 중앙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럼 한 명 걸리면 다 걸리는 겁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나는 랜섬웨어로부터 잘했는데 다른 한 직원이 랜섬웨어로부터 좀 취약해갖고 걸렸어요. 근데 다 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직원들은 엄청나게 화나겠죠. 왜 내 데이터를 보호를 제대로 못했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VDI 사용자들의 불만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 시대에 VDI가 필수적인 원격 근무 서비스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VDI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VDI 환경인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 느리면 안 된다. 빨라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게 CPU, 메모리, 디스크, 네트워크.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장 고성능으로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인데 돈이 이 용량입니다. 용량. 1인당 1년에 한 50기가 정도 쓴다고 해서 50기가에 우리 뭐 VDI 사용자가 한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0테라 정도의 스토리지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50기가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노트북에서 사용하고 있던 데이터들
다 백업받는다고 이쪽으로 다 이제 복사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아마 1년 안에 이 50기가는 다 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데이터는 생성이 되겠죠. 업무를 하면서. 그러면 20기가씩 거의 매년 20기가씩 늘어난다고 했을 때 뭐 한 5년 정도 그래도 감가상각 따지면은 한 5년 생각하시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한 300테라 이상 정도의 스토리지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 고성능의 디스크, 요즘 고성능 디스크는 이제 올플래시 스토리지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빠른 그런 스토리지가 있는데 그런 그 디스크를 도입해갖고 스토리지를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이 있는 거고요. 예, 엔터프라이즈 볼트 제품은 어떻게 이 VDI 환경에 이런 문제점들,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성능, 그 다음에 용량, 검색, 보호, 이 4가지를 이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컨셉은 미활용된 데이터를 아카이빙하는 컨셉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임직원들이 VDI에서 막 데이터를 막 생성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액세스할 확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번 주에 본 거는 100% 액세스할 확률이 있고 한 일주일만 지나도 80%, 2주 지나면 50%, 점점 줄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0%는 없어요. 사실 1년 지난 데이터도 생성하다 보면 검색해서 찾잖아요. 그래서 1%까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미활용, 잘 액세스 안 하는 이 데이터만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이 아카이빙해서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최근 거의 한 3주치, 4주치에 대한 데이터만 그대로 파일 서버 NAS에 존재하는 거고 그 넘어간 모든 데이터들은 다 엔터프라이즈 볼트에서 저장해서 장기 보관하겠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카이빙된 데이터는 웬만큼의 용량이 그러면 파일 서버에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오면서 파일 서버 이 NAS의 그 올플래시 고가의 고성능의 스토리지 300테라를 이상을 쓸 비용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산정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죠. 한 10테라만 고성능의 올플래시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장기 보관 잘 안 쓰는 미활용된 데이터들은 저가 SATA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 자체가 갖고 오면서 중복 제거랑 압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용량이 300테라를 아카이빙해서 갖고 오면 300테라가 저장되는 컨셉이 아니라 10테라, 140테라고 한 150테라, 거의 한 50% 이상으로 중복 제거돼서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훨씬 더 저렴하게 되는 거죠. 실제 300테라의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구매하는 것보다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10테라만 구입하고 나머지 140테라는 저가 NAS에 옮기게 되면 스토리지 비용은 이제 대폭 감소가 된다는 거죠. 저희 제품은 일단 사용자 경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의 강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왼쪽은 실제 아카이빙 하기 전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아카이빙 되고 난 후의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아이콘 모양이 X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카이빙 됐다고 사용자들한테 인지해 줄 수 있는 화면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X라는 아이콘을 사용자가 만약에 클릭하게 되면 이 용량을 먼저 보실게요. 해당 용량을 보시게 되면 40메가짜리 파일인데 실제 저장된 파일 용량은 0바이트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10테라의 NAS에서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사용자가 나는 이 파일을 열고 싶어 라고 하면 늘 보시다시피 더블 클릭하면 그냥 원본이 열립니다. 보통 이제 아카이빙 솔루션이라고 하면 컨셉 자체가 또 다른 영역에 저장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거기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해당 그 아카이빙 서버에 접근해서 열어야 되는데 저희 제품은 사용자 경험을 유지한 상태 그대로 아무런 뭐 인증창이나 그런 게 전혀 없이 클릭하면 원본이 열리는 그런 장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스템, 내 PC에 저장되는 맞습니다. 것처럼. VDI 환경에서 마이데이터에서 그대로 열리는 그런 컨셉이 저희 파일 시스템 아카이빙이라는 거고요. 시간이 걸리진 않나요? 물론 당연히 저가 스토리지에서 땡겨오다 보니까 그 복원하는 시간만큼은 시간이 걸릴 건데요. 근데 저희 파일 한 개만 땡겨오는 컨셉이라서 전체를 갖고 오는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과 뭐 1초, 2초 뭐 이런 식으로 금방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파일 서버나 NAS 같은 경우는 검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가져오게 되면 인덱싱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윈도우 PC에서 인덱싱이 잘 안 되고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희 쪽에 검색기를 여시면 해당 파일들에 대한 상세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 내용들 문서까지도 저희가 다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수명 관리를 자동으로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제안 드리는 컨셉이 0일, 문서가 생성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아카이빙 하세요 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특정 문서 하나를 사용자가 이제 아카이빙 됐는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원본으로 복원이 됩니다. 해당 문서 한 개는 다시 0일 상태가 되는 거고요. 또 0일이 있다가 또 1개월이 지나면 또 해당 문서는 또 다시 아카이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존 기간을 가져가는 거죠. 무작정 저장하는 컨셉이 아니라 어떤 업무, 뭐 개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이나 1년 있다 파기를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3년이든 5년이든 아니면 또 연구 보존까지도 가능하게끔 보존 기간을 세팅하다 보면 이 정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손쉽게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컴플라이언스 관리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도 같이 되고 뒤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저희가 이제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예, 300테라를 백업받고 복구하는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정말 오래 걸리고 또 대부분 백업은 매일 발생되는 거고 복구는 장애가 났을 때 빠르게 복구해야 되는 거고 정말 힘들거든요.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근데 300테라는 정말 오래 걸리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희가 바꿔드린다는 거죠. 300테라를 백업 복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300테라가 아닌 10테라, 10테라를 백업 복구하는 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데이터는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에 가서 각 1테라, 1테라, 1테라씩 막 다 쪼개서 저희만의 영역으로 해갖고 손쉽게 백업 받고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복구를 만약에 그 복구를 다 하게 돼도 실제 10테라에 대한 리얼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바로가기 링크로 남겨놓은 쇼컷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결국엔 쇼컷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활용됐던 데이터다 보니까 당장 복구가 안 돼도 사용자들이 그렇게 지장은 없어요. 천천히 엔터프라이즈 볼트도 복구해 줄 수 있고 해당 시스템도 전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또 나스가 이제 뭐 랜섬웨어가 걸리더라도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컴플라이언스 쪽이죠. 예, 결국에는 이 다양한 국제 규정이든 기업 규제든 금융 규제든 이런 규제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엔 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증거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에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뭐 각종 규제나 아니면 기밀 데이터, 내부 전용 데이터, 뭐 외부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 그럼 개인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동 분류 체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인포메이션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이 기능을 통하면 저희가 아카이빙 하면서 뭐 각종 규제나 회사의 기밀 데이터 이런 키워드 기반이나 패턴 기반으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고 태깅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데이터가 잘 분류가 돼야 또 보호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내부의 뭐 법무팀이나 소송팀이나 이쪽 관련된 사람들이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그런 컨셉도 손쉽게 진행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이 정보를 자동으로 분류를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영구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키포에버라고 정책을 세웠는데 만약에 저희 베르타스의 인포메이션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고 나면 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컨피덴셜, 이건 탑시크리트 이래갖고 보존 기간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바로 즉시 파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손쉽게 컴플라이언스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으로 법 준수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새롭게 인수를 한 회사가 있는데요. 언제? 저희가 이제 인수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좀 안 됐고요. 예. 그래서 이 영역은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이 제품이 안타깝게도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미비했어요. 파일 서버 나스라던가 아니면 익스체인지, IBM 도미노, 아니면 뭐 쉐어포인트 이런 또 보이는 특정 영역만 지원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저희 제품을 쓰고 싶어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원이 안 됐는데 예. 이 제품을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글로벌넷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예, 글로벌넷이라는 회사의 머지원이라는 제품입니다. 예, 머지원이라는 제품이 저희 쪽으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다양한 영역, 거의 80개의 콘텐츠 소스까지도 저희 쪽으로 아카이빙해서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슬랙이라던가 구글 드라이브, 스카이프 메신저, 팀즈, 뭐 아니면 원드라이브 이런 다양한 영역까지도 저희 쪽으로 다 아카이브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법무팀이든 소송팀이든 관련된 증거 자료를 검색해서 찾고 뭐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뭐 집단 소송이 발생됐을 때 제출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또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넷의 솔루션이 엔터프라이즈 볼트. 네, 맞습니다. 합쳐져서 더 보완이 되게 예, 디지털 컴플라이언스의 이제 리더가 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말씀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쪽 엔터프라이즈 볼트 이 제품에 대해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비용 절감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고, 세 번째가 안전한 데이터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VDI 환경에서 많은 고객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런 비용 부분, 업무 생산성 향상, 그다음 랜섬웨어, 컴플라이언스 이런 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제가 이제 앱타 IT 애널리틱스가 나왔네요. 네네. 이제 앱타 IT 애널리틱스가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에는 앞에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가상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VDI도 사실 보면 가상화 환경이 되는 거고요. 네. VDI를 통해서 가상화 환경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데이터도 늘어나다 보니까 스토리지도 늘어나고 네. 예, 그런 환경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결국에는 VDI가 대세가 되고 가상화가 대세가 되면서 다양한 영역의 인프라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데이터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뭐 175제타바이트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결국에 엔드 유저, 고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기종 벤더의 스토리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영 관리하는 게 힘들고 또 백업 솔루션도 이기종 백업들을 또 많이 쓰세요. 네. 뭐 유닉스 전용 백업으로 쓰시는 제품도 있고 아니면 뭐 가상화 전용 백업으로 쓰시는 분 아니면 클라우드 전용 백업 뭐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이기종 스토리지, 이기종 백업을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현재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없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이 IT 운영자분들이 이런 이기종 벤더의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고 비용도 줄이고 싶은데 네.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진짜. 네. 예, 인프라 담당자들이 결국엔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스토리지 지금 현재 얼마나 쓰고 있지를 보기 위해서 뭐 특정 뭐 이사의 스토리지에 접근 관리 콘솔에 들어가서 현재 사용 현황들을 보고 엑셀에 기입하고 네. 다음번에 뭐 N사의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또 이제 스토리지 현황들을 적어서 또 엑셀에 기입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네. 아, 스토리지가 지금 이만큼 쌓여 있다 보니까 아, 올해는 뭐 스토리지가 이만큼 쓰고 내년에는 스토리지가 풀릴 것 같아. 그럼 내년에 스토리지를 증설해야겠어. 이런 거를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네. 예,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또 얘기는 뭐 백업 쪽. 대부분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어디서 지금 인프라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운영 관리해야 되고 어떤 시스템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도 사실 파악하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백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백업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게 백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네. 안 그러면 너무 많은 백업 잡들이 돌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시스템이 성공했고 뭐 어떤 시스템은 실패했고 이런 거를 분리해서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생기고 놓치는 게 네, 생기면 맞습니다. 리스크가 또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뭐 백업 잡이 한 뭐 1000개가 돌았는데 그 중에서 1000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실패한 것만 찾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러면 한 두세 개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해결하고 마는 거죠.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백업이 잘 받고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하는 거를 진단할 그 겨를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제품이 저희 이제 앱타라는 제품인데요. 아, 앱타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나온 게 IT 통합 분석 솔루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던 그 각 벤더에서 제공했던 관리 콘솔, 거기에서 정보를 들어가서 수집을 해오잖아요. 네. 그 작업을 저희가 앱타가 자동화 시켜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엑셀에다가 기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저희 자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저희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모델링 해갖고 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컨셉이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들은 마우스 클릭 하나만 딱 하게 되면 이제 리포팅이 바로 뜬다는 거죠. 현재 스토리지 현황이 어떻고, 백업 성공 실패 현황이 어떻고, 어떤 거가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걸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다 바로바로 클릭만 하나만으로 해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결국엔 담당자별로 나는 운영하시는 오퍼레이팅 담당자야. 그러면 운영 쪽에 맞는 대시보드를 보여드릴 수가 있고, 네. 나는 뭐 팀장이나 CIO야. 그러면 전체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한눈에 가시성을 확보할 수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하자는 거는 효율적인 IT 운영 관리를 할 수 있게 최적화, 비용 절감, 리스크 완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자라는 게 저희 앱타의 4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셉은 저희가 데이터 컬렉터라고 하는 서버 한 대가 있는데요. 네. 이 컬렉터 한 대가 다양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IT 인프라들 다 네, 다 수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겠죠? 네, 맞습니다. 수집을 해서 사용자들은 이 대시보드 포탈, 이 대시보드 포탈에 접근해 갖고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앱타의 기본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인벤토리, 리포트, 알림, 관리 이런 다양한 화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리소스별 이렇게 애저라던가 가상머신이라던가 그 가상머신에 있는 뭐 데이터 저장소, 네. 뭐 센스위치, 그 다음 백업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통합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온프레미스든 클라우드 네, 맞습니다. 인프라든 상관없이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전체 IT 인프라를 통합해서 저희가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위치도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해갖고 위치별로 보실 수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뭐 서울 리전 뭐 아니면 다른 나라 리전별로 해갖고 위치별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호스팅 그룹을 나눠갖고 계열사별 서비스를 하겠다 아니면 각종 특정 서비스별로 그룹핑해서 보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뷰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백업 서버에 대해서 성공 실패율을 보여드리는데 네. 지금 밑에 보시는 백업 서버의 제품들은 이기종 벤더의 백업 솔루션들이 그러네요. 다 있습니다. 베리타스 말고도 베리타스 말고도 다양한 이기종 벤더들의 그 백업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백업 상태를 보시게 되면 어떤 게 성공했고 어떤 게 실패했고 어떤 게 경고가 났고 그 매일같이 성공 비율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떠한 백업 작업들에 대한 유형이 돌았는지 네,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는 통합 모니터링 제공하고 있고요. 네. 뭐 가상환경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실제 가상환경 하나의 데이터 스토어가 실제 어떤 스토리지 어레이에서 어떠한 LUM 볼륨을 만들어 갖고 이 데이터 스토어에 만들었는지 이렇게 연관관계 분석들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데이터 스토어가 어떤 가상화 서버에 어떤 버추얼 머신 로 할당이 되었는지까지도 상세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좋은가요? 왜냐면 실제 IT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상 운영하시다 보면 어떠한 가상 머신이 느려 그러면 왜 가상 머신이 느리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네. 결국에는 스토리지 어레이까지도 다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눈에 다 보인다는 거죠. 가상 머신 한 대가 결국에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 쓰고 있고 이 실제 스토리지 어레이는 어떤 거다가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흐름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이 스토리지에는 실제 센스토리지와 센스위치 이 연결되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하나의 호스트 머신이 서로 다른 이렇게 센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떠한 센스위치에서 스토리지랑 이런 토폴로지 뷰를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손쉽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뭐 인프라 운영 관리를 손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통합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 회사에 아무리 이기종 벤더의 스토리지를 많이 있어도 뭐 센 스토리지는 전체 중에 얼만큼 사용하고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전체 중에 얼마나 쓰고 있고 낫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손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기종 벤더별로 나는 묶어서 보고 싶어. 그럼 뭐 대리MC 스토리지든 HP 스토리지든 뭐 히타치 스토리지든 벤더별로 묶어서 실제 피지컬 원시 용량 이 디스크 원시 용량을 그대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드를 묶어서 이제 사용 유저블한 용량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이 티어별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토리지는 고급 뭐 올플래시 스토리지 해갖고 티어 1 스토리지부터 저가 나스 뭐 티어 3까지 이렇게 다 할당을 나눠놨으면 고가 스토리지는 현재 얼마 정도 쓰고 있고 저가 스토리지 얼마 쓰고 있는지 이 계층별로 관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앱타가 제공해드리는 레포트는 기본적으로 한 300개, 320개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300개 이상으로 레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레포트를 가지고 각 담당자별로, 예, 업무별로 원하시는 대시보드를 이렇게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에 보이시는 대시보드는 실제로는 이렇게 레포트 6개가 하나의 화면에 그냥 합쳐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보다가 아, 이 레포트를 봤는데 내가 매일같이 보는 대시보드 현황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그 대시보드 현황판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각 담당자별로 보기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기업에 맞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네네. 그냥 설정해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별이든 아니면은 뭐 CIO든 팀장이든 각 역할에 맞춰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시보드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통한 이런 위험 요소 완화 리포트가 이제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백업을 운영하시면서 이 백업이 정말 잘 됐는지, 예, 어떻게 실패가 나고 백업이 왜 실패가 나고 어떻게 하면 또 안정적으로 백업을 받는지 이런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대시보드인데요. 그래서 실제 소스라던가 실제 어떠한 항목들이 백업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런 항목들을 저희가 표시하는 건데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최근 백업본이 없는 것들만 저희가 찾아서 이제 또 보여준다는 거죠. 네. 지난 48시간 동안 한 번도 이 왼쪽에 이 원본에 있는 이름들은 한 번도 백업을 성공한 적이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난 48 동안 백업을 안 받았는데 네. 그럼 뭐 일부러 안 받았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돼서 안 받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서 백업 실패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엄청 많죠. 실제로 운영을 하시면서 백업 담당자는 백업 담당자,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은 또 서비스 담당자, 뭐 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사실 내가 뭐 테스트 개발 환경에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막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가 얘 이 상태면은 그대로 바로 서비스 런칭해도 될 것 같아. 그 상태를 그대로 런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백업 받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백업 담당자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팀과 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시스템인데 백업을 못 받고 그냥 쭉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랜섬웨어 걸리거나.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요즘 같은 경우는 랜섬웨어가 제일 대세기 때문에 결국엔 랜섬웨어 걸려서 복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백업을 안 받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이제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있었어도 이 시스템은 모르는 시스템 새로 생겼네? 이 시스템 서비스 담당자는 누구지? 그럼 다시 찾아가갖고 이건 백업 안 받고 있는데 계속 받지 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백업을 연속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네, 백업이 RPO라고 혹시 아세요? 네, 백업에 대해서 실제 리커버리 포인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시간보다도 어느 시점으로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백업 받았던 그 시점을 복구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한 머신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14일 동안 실패가 나다 보니까 해당 시스템 만약에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14일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14일 동안 작업했던 거는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 CIO나 C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백업을 잘 받고 있었으니까 뭐 랜섬웨어가 걸려도 뭐 그래 하루치 손해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리포트 딱 보면 와 14일 전으로 가야 되네.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시고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을 잘 받았는데 용량이 4KB 밖에 안 돼요. 네. 4메가도 아니고 4기가도 아니고 4KB.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용량이 너무 그렇죠. 그럼 복구를 잘 못하는 건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백업 솔루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백업 솔루션은 해당 시스템의 정책별로 정확히 들어가서 백업을 받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가 백업 정책에 세팅을 해놓은 거에는 받을 게 4KB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있는데 우리가 백업을 E 드라이브를 받아라 라고 정책을 딱 세워놓은 거죠. 그럼 이 백업 솔루션에 가서 백업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E 드라이브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백업 솔루션의 죄는 아니네요. 네, 백업 솔루션의 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뭐 서비스 운영 상태에서 내 E 드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거는
뭐 어떤 경우든 뭐 F 드라이브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레터를. 바꿨어.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음번 백업 담당자한테 우리 이 드라이브에 백업 받던 거 F 드라이브로 바꿨으니까 이제 여기를 백업 받아줘.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실제 백업 시 담당자한테 그 전달을 못 받았고 그럼 그냥 매일같이 똑같은 정책으로 그냥 백업 받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실제 랜섬웨어 걸리고 뭐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복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왜 정상적으로 풀백업을 받았는데 4KB 밖에 안 되지? 그럼 담당자를 찾아가겠죠. 그럼 그 담당자가 어제 이 드라이브에서 F 드라이브 바꿨으니까 백업 정책 좀 바꿔줘 라고 하면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부터 다시 백업을 받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게 위험 요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레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스토리지도 최적화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을 해드려요. 그래갖고 각 팩터별로 얼마나 저장소를 최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추세도 보실 수가 있고 실제 스토리지를 스토리지에 대해서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고 회수를 할 수 없는 영역을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요. 스토리지에 대해서 비용이 티어 1, 티어 2, 티어 3에 맞춰서 얼마나 이게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각 사용자, 이 사용량을 분석해갖고 어떠한 항목들이 스토리지 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제품은 저희 노란색에 껌뻑껌뻑 되고 있는 조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되는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 어떠한 영역들이 실제 스토리지를 최적화하고 최소화시켜서 쓸 수 있는지를 저희가 다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뭐 할당되지 않는 LUN부터 시작해서 검색되지 않는 LUN. 근데 사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전원이 꺼진 VM이거든요. 가상 머신이 운영하고 있다가 가상 머신이 지금은 안 쓰면서 꺼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가상 머신에 대한 CPU라던가 메모리 사용은 이제 안 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디스크는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 공간. 근데 그 공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VDI나 이 가상은 요즘 고성능 스토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고성능 스토리지는 비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스크 공간을 이렇게 막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실제 보시게 되면 이 전원이 꺼진 VM으로 2,200만 원 정도가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 금액까지 다 나오네요. 네. 저희가 금액을 다 산정을 해갖고 전원이 꺼진 VM에 대해서 11.18테라가 있고 비용은 한 2,200만 원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비용 아껴야 되는데 찾자. 딱 그래서 선택 항목을 딱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2020년이잖아요. 날짜가 2011년이네요. 아니 지금은 2020년,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꺼져 있다니까요. 9년 동안 꺼져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죠. 9년 동안 용량만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9년 동안 용량만 차지하고 있는 이 가상 머신들이 디스크에 그대로 2,200만 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불필요한 데이터가 맞다라는 건데 대부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아마 2011년 2월 24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있었을 겁니다. 가상화에. 그러면 뭔가 가상화에 관련된 이 시스템에서 또 다른 시스템 넘어가기 전에 이 백업용으로 잠깐 냅두는 거죠. 나중에 딴 쪽이 문제가 되더라도 이걸 다시 띄우면 되니까. 그럼 그거를 유지해야 될 기간은 기껏해야 한 달, 두 달? 그 두 달 전후 지금 서비스가 잘 되다 보면 거기 또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되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지워야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이 가상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거 다 지워도 돼. 거의 뭐 1초 만에 답변하시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바로 2,200만 원 회수되는 겁니다. 그럼 불필요한 스토리지 안 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최적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지금 많이 전환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 회사에 있는 인프라는 다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돼. 그럼 어떠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넘어갈까? 이제부터 많이 고민들을 한다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실제 가상 머신들의 리스트들이거든요. 이 가상 머신이 쓰고 있는 CPU, 그 다음에 실제 평균 CPU 사용률, 그 다음에 실제 메모리 얼마나 쓰고 있고 평균 메모리 얼마나 쓰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뭐 AWS로 넘어간다. 그러면 AWS로 넘어갔을 때 이 시스템 세팅이라면 M4X Large라는 시스템을 사야 돼요.
네, M4X 라지를 사야 이런 CPU에 이런 메모리를 쓸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M4X 라지가 아니라 M4 라지 정도여도 충분하다. 실제 이 비용을 $68, 원래는 M4 X라지로 하면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136가 들어가는데 M4 라지로 떨어지면 $68로 50% 비용이 세이빙 된다. 이런 분석 결과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합리적인 클라우드 전환 도입 계획을 수립할 수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이 가상 시스템들을 다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고객분들이 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앱타라고 하는 이 제품 자체가 계속 가상 머신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AWS나 이 밑에 보시면 이 밑에는 애저 쪽이거든요. 애저 쪽도 똑같이 이렇게 분석해서 같이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AWS든 애저든 그런 거 상관없이 고객들이 어떤 클라우드로 넘어가더라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 실제 그거보다도 더 적게 리소스를 쓰고 있으니 더 적게 가라. 그럼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까지도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또 앱타의 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클라우드 사용하는 기업들이 보면 클라우드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네, 맞습니다. 감당이 안 될 지경으로 되고 있는데 이걸 뭘 줄여야 될지 잘 모르겠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사용률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과금하는 그런 체계다 보니까 IT 담당자가 무분별하게 자꾸 가상머신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돈만 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기존 걸 동일하게 갈 필요는 없는데 현재 상태를 좀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분석을 못하고 현재 세팅된 CPU 메모리를 똑같이 가다 보니까 돈이 불필요하게 더 든다라는 거죠. 더욱이 클라우드는 그 IT 부서가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니까 IT 맞습니다. 쪽에서 잘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이 앱타가 그걸 손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하나는 예제였는데 지금 빨간색 줄 나온 부분은 뭔가요? 실제적으로 이 세일즈 DB라고 하는 한 소스 하나를 저희가 분석했던 겁니다. 그래서 CPU 4개에 그 다음 메모리 8기가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M4X 라지를 쓰고 있었고 $136 매달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용량을 보니까 T3 미디움 정도여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이 T3 미디움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월 $28 밖에 안 들어가고 실제 세이빙 되는 건 한 $108, 79%가 세이빙 되는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머신에 어떻게 CPU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스파크라인을 보면서 이게 잠깐만 쳤던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CPU 사용률이라던가 아니면 메모리 사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보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잠깐 튄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으로 이만큼 쓰고 있구나, 지속적으로 거의 안 쓰고 있구나를 한눈에 바로 파악하시고 오케이, 이거는 그럼 시스템 줄여, 이거는 시스템 가야 돼, 이거를 바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차지백 기능, 스토리지나 백업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 산정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각 비즈니스별로 이제 그룹핑을 해놓는 거죠. 뭐 우리는 계열사별로 서비스를 해, 아니면 우리는 특정 서비스별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그룹핑을 다 해놓고 월과금을 하시던 아니면 분기과금을 하시던 아니면 연과금을 해야 되는데, 연과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이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비용을 다 측정해 놓고 있다가 내년 예산 받을 때 우리 이만큼 쓰고 있고 그걸 비용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내년에도 이만큼의 비용이 필요해 라는 근거로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열사별로 사용 비용이라던가 부서별로 아니면 데이터 센터별로 이런 사용 비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 계열사별로 뭐 1, 2, 3, 4, 5라고 하는 코스트 센터가 있는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A라는 계열사라고 하면 그 A라는 계열사가 실제 티어1 스토리지를 뭐 얼만큼 뭐 12테라를 쓰고 있다, 12테라의 비용은 한 3억 정도 된다 라고 해갖고 A 계열사에 이제 차징을 하는 거죠. 근데 A 계열사의 딱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너무 센데? 나 3억을 못 내겠어. 그러면은 딱
클릭해서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 12테라가 3억인데 도대체 이게 A 계열사라고 하는 게 12테라 어떤 거, 어떠한 시스템에 T1 스토리지가 묶여 있고 거기에서 이만큼 쓰고 있는데 그럼 이걸 비용을 못 내면 들어가서 다 지우면 돼요. 예. 다 지우고 나면 내년에는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공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IT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지 재활용 되는 겁니다. 이미. 네. 스토리지 공간이 다 회수가 됐고 내년에는 이걸 갖고 또 다시 다른 업체를 대상으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딱 보시고 나서 다 지우려니까 정말 중요하네. 그럼 어떡하죠? 3억 내면 됩니다. 네. 예, 그럼 내년에도 이거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컨셉으로 비용들을 측정해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이 스토리지뿐 아니라 이제 백업도 동일하게 된다는 거죠. 특정 시스템별로 저희가 다 백업을 받고 있던 거에 대해서 백업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백업을 다시 뭐 테이프로 아웃시켜갖고 또 어딘가에 이제 장기 보관을 하시는 그런 고객사들도 계시기 때문에 테이프 미디어에 대한 비용, 백업 비용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다가 동일하게 또 특정 계열사에서 왜 이렇게 백업 비용이 많이 나와? 라고 딱 클릭해서 보면 이런 시스템은 어떤 뭐 C 드라이브 용량 얼마 받았고 D 드라이브 얼마 받았고 상세하게 다 나오다 보니까 그래 그럼 뭐 백업 비용을 줄이려면 뭐 테이프로 넘기는 걸 줄여야겠다 아니면 보존 기간을 좀 뭐 한 달에서 일주일로 줄여야겠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산정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저희 제품 자체가 320개 정도가 레포트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네. 손쉽게 리포트를 수정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 정의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뭐 10가지 칼럼에 대해서 나오는 리포트였는데 7가지는 마음에 들고 3가지는 바꾸고 싶어 그럼 마우스로 추가, 삭제 버튼이 가능하고요. 또 이게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SQL 쿼리문을 통해 갖고 이렇게 3줄 select from where 뭐 이렇게 SQL 쿼리를 입력하시면 또 다른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제가 지금 방금 3줄로 쓴 리포트고요.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 그럼 이 리포트에 대해서 각 계열사별로 담당자, 연락처, 그리고 계열사명 이거를 뭐 헤더나 푸터에 넣으실 수가 있고 그럼 실제 어떻게 이 리포트가 쓰여지는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테이블표보다 나는 좀 시각화된 이쁜 거 원해. 그럼 뭐 막대형 차트라던가 도넛 차트라던가 뭐 계기형 차트라던가 또 선택하셔서 그래프 형태로 또 바꾸실 수 있는 걸 손쉽게 제공하는 템플릿 디자이너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앱탑 커뮤니티 리포트도 또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리포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웹사이트예요. 여기는 이제 앱타 고객분들이 저희가 레퍼런스 한 1100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분들이 나는 앱타를 보면서 나는 이런 리포트를 제작해서 쓰고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공유해 놓는 그런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보시고 나도 이런 리포트 필요한데 라고 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쓰실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이 리포트 라이브러리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도 이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 드리면 저희 앱타라고 하는 제품은 이런 복잡한 환경의 IT 자원을 통합 분석하는 그런 컨셉의 제품인 거고요. 그래서 이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백업도 안정적인 백업 운영을 통해서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차지백 기능을 통해 갖고 실제 IT 운영 비용에 대해서 측정하시고 회수하시고 뭐 내년 예산으로 잡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분석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템플릿 디자이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또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1100개 레퍼런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국내에도 공급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이 1100개 저희가 작년 4월에 베르타스가 인수한 회사예요. 앱타도. 아까 글로벌에 또 한 달 전에 인수했다라고 했는데 앱타라는 제품도 작년 4월에 인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고객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리면서 했는데 벌써 도입을 하신 고객도 있어요.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아주 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클라우드 기관이면서 공공 사이트 중에 아주 큰 그런 고객사도 저희 지금 제품을 도입하셔서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또 큰 기업들은 벌써 이제 도입을 하셨고 구매를 하셨고 지금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POC들은 많이 끝나셨습니다. POC를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다 잡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좀 좋은 비즈니스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장점들이 있겠지만 좀 국내 기업들이 많이 찾는 기능, 뭐 좋아하는 그런 네. 요구사항, 네네. 뭐 기능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이 이 통합 분석하는 게 사실 안 돼요. 네. 그래서 각자 다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CFO가 야 비용 절감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비용 절감할까? 그냥 무조건 아끼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거도 없고 그렇죠. 그런 예산의 비용 절감에서 딱 내세울 수 있는 근거 네. 그리고 차지 뺏기는 통해서 얼마나 쓰고 있었고 비용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백업 리스크 특히 백업 담당자분들이 도대체 백업 관리 잘 안 되고 있고 그 실패한 거 찾기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이 한눈에 다 보니까 너무 편하대요. 예, 너무 편하고 백업 담당자분들이 막 도입하시려고 막 그런 검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기업의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 관리자분들까지 다 좋아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솔루션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네. 달려왔습니다. 네, 그죠? 네, 통합 정보 관리부터 네, IT 분석까지. 통합 네. 분석, 가시성 솔루션까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많은 네. 궁금한 사항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네. 이 시간 동안에 더 궁금한 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네. 예, 베리타스 코리아 네네. 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덧붙이고 싶은 말 있으시면? 네, 요즘 이제 이 BCP 전략으로 이제 VDI라던가 이런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뭐 데이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인프라를 또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베리타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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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이라인 네트워크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